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이네요. 양력으로는 7월 13일이지만 음력으로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6월 보름입니다. 6월을 굳이 음력으로 6월 15일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음력 6월 15일이 요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3일은 요두절이죠. 그 다음에 정보 보호의 날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호. 무엇인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좋지 않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영향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뜻인데, 뭐 바이러스 공격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렇게 7월 13일, 음력으로 6월 15일 해서 요두절과 정보 보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두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두절. 이 한자를 일단 보면은 흐를 유자에 머리 두자 그리고 마디 절자네요. 뭐 마디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기념일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할 때 쓰는 그 한자고, 유두. 흐를 유자에 머리 두자. 네, 흐르는 물에 물을 씻는다. 머리를 씻는다. 뭐 글자만 봐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을 날로 이제 우리말로 바꾼다면 유둔날, 사이시옷이 들어가 유둔날이 되네요. 먼저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유두절은 물맞이라고도 불리는 한국 명절이 하나로서 매년 6월 15일이다. 자, 글쎄요. 옛날에 그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뭔 그 명절이 이렇게 많았는지 참 모르겠네요. 너무 그 자기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뭐 명절이 많습니다. 6월 15일도 유두절일, 물맞이라고 이제 불리는 명절 중에 하나였다니까. 자, 이날은 액을 떨치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날이다. 네, 이제 뭐 그 장마철이지만 이제 뭐 더워지고, 그다음에 뭐 모내기는 다 끝났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장을 하는 그 이제 시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여기 액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땜을 하든 뭐 액을 떨치든 그 액을 다 훌 털어버리고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두절이라는 명절을 우리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민족 고유의 풍습이 담긴 명절 중 하나다. 유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라는 동류두목욕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동류두목욕. 예. 동쪽 물에 머리를 목욕 씻는다 이거죠. 머리를 감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기에 왜 그 동력 동자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신라 때부터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그 신라의 수도가 경주죠. 경주가 이제 그때 당시 동도 한자 동도라고 이제 불렀답니다. 동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도시다 이거죠. 경주가 경상도를 보더라도 이제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자를 붙인 겁니다. 동유두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유두. 그래서 유두절. 이렇게 이제 용어가 변천이 되어 온 거라고 보여지네요. 배경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신라 때 처음 생겨난 풍속으로 보이며 맑은 겨울에서 원기가 가장 왕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동쪽을 향하여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 뒤 유두 음식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지금 날씨가 막 더워지고 있죠. 벌써 뭐 30도가 훌쩍 넘는 그런 지금 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위 먹으면 안 되죠. 요즘 뭐 동주민센터에 가면 뭐 그 더위를 피해서 쉬는 쉼터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해놓고 에어컨을 이제 막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와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덕분에 뭐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시원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더위도 타지 않고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다. 즉 액땜을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액이 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에서 출발한 거죠. 자, 현재는 그 의미가 퇴색돼 본래 뜻으로 기념하는 일은 많이 없고 여름이라는 시기에 따라 피서나 휴가이 유례격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다. 예. 전같이 그런 그 이제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뭐 명절이다라는 생각은 지금 들지는 않습니다. 자, 관련 풍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무렵에는 참외 등과 같은 햇과일이 나오므로 햇과일, 국수, 떡 등을 사당에 올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유두천진이라고 했다. 요즘 뭐 햇과일이 나올 때죠. 하지만 요즘은 이 온실이 있어갖고 뭐 모든 것을 뭐 한겨울에도 이제 과일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과일을 기르는 길러서 수확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그건 과학의 힘입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하여튼
어떤 그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그런 그 계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즘이 이제 참외 같은 핵과일이 나올 때예요.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에서는 이날 논이나 밭에 가서 농사를 관장하는 용신과 농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당연히 지내야 되겠죠. 저 때는 뭔가 그 자신들의 그 어떤 삶의 터전을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즘도 그 저희들이 뭔가 조상들을 위해서 산소 같은 곳을 찾아서 뭐 제사를 지낼 때 산신한테 먼저 이제 예를 이제 갖추죠. 뭐 그렇듯 용신, 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 이제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관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신, 이제 그런 신에게 이제 제사를 먼저 지내는 거예요. 자, 찰떡을 해서 물고나 뚝 밑에 한 덩이씩 놓고 물이 새지 않고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다. 네.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진짜. 고시래라고 해갖고 몸 같은 뭐 밥이고 떡이고 먹다 보는 게 조금 휘겨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그 풍습이 있죠, 우리네. 그러면서 고시래 그러는데 이게 뭐 제가 살았던 지역의 사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리나 밀이 나는 때이기도 하므로 이때가 이제 보리나 밀이 나는 때라고 했죠. 네. 네, 저 보리가 날 때까지 쌀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그게 보리고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나 밀이 나는 때이기도 하며 밀가루 적이나 밀떡을 논에 뿌려 풍작을 빌고 일꾼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네, 서로 나눠 먹어야죠. 네. 유두 음식에는 유두면, 수단, 건단, 연병 등이 있다. 면은 국수고, 뭐, 뭐 동글동글한 그런, 뭐 그런 거겠죠. 네, 뭐, 제가 음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안심이라고 할까? 네. 연병. 이 병은 이제 그,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할 때, 떡 두 개와, 이어, 오병, 떡 5개와 오병 이어니까요. 물고기 2마리. 그걸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띄어서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갖고서 그냥 수만 명이 이제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언젠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지역을 갔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사렛 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성당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관광사가 잠깐 들리긴 적이 있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 할 때 그 병, 떡입니다. 뭐 전병, 다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밀가루를 반죽해 구슬처럼 만들어 오색으로 물들인 뒤에 세 개의 색실로 꿰어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대문에 걸어둔 것으로 지금의 긴 국수와는 모양이 매우 다르다. 이는 잡귀의 출입을 막고 액을 쫓기 위한 행동이었다. 뭐 요즘 같으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뭔가 잡귀가 들어와갖고서 재수가 없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귀 출입을 막는 그런 그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액을 쫓기 위한 행동. 요즘도 뭐 조그만 사고가 나면 아이고 액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액이라는 게 낄 때가 있죠. 정말 일이 안 되면 아주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겨요. 참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자, 이 풍속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나 오늘날 유둔날에는 밀국수를 해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속설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글쎄요, 요새 뭐 유둔날이라는 것도 잘 기억이 없지만은 뭐 밀국수를 그날 먹는다는 건 더더군다나 요즘은 그냥 그야말로 속설이지 뭐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지켜지는 그런 풍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유사하게 이제 창포문에 머리를 감는다라는 게 있죠. 이건 알아보니까 단호 풍습이더라고요. 지난번 단어 때 제가 뭐 간단하게 언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창포는 우리나라 호수나 연못가의 길이 7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풀이다. 그렇죠. 저 풀을 뽑아서 이제 삶아서 그, 이제 그 물을 내는 거예요. 창포의 그윽한 향기가 나쁜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으며 창포 삶은 물로 머리와 몸을 씻기도 했음. 네. 창포물로 머리 감는다라는 얘기, 뭐 몸도 씻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창포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모발의 손상 부위를 메우고 수분을 공급해준다. 또 창포에는 풍부한 단백질은 모발을 구성하는 좋은 영양분이 돼서 머리카락이 빛이 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이런 그 창포의 성격이 있네요. 성격이 아니라 성질이죠. 네. 즉 창포물은 모발을 씻어주는 역할이 아닌 윤기와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창포가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창포는 이 외에도 다양한 그 효능을 이제 지니고 있답니다. 특히 창포의 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시켜주는 약재로 사용됐으며 불안, 초조, 불면증, 건망증에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따르면 허준이 쓴 그 동의보감이죠. 창포는 눈과 귀를 밝게 하고 목청을 좋게 하며 지혜를 길러준다고 하는 아주 유익한 식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창포에 관련된 내용은 창포물의 머리를 감으면 어떤 효과가 하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좀 했습니다. 작성자가 블랙캔디님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두절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럼 정보 보호의 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정보 보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 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로 매월 7월 둘째 수요일이다. 네, 둘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기념일이다라는 얘기네요. 네. 일단 뭐 개인정보가 있죠. 우리네 그 개인정보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알려지면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 정보들이 다 새나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커다란 그 경제적인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경제 외적이지만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정 이유를 볼까요? 정보 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2009년 7월 7일 주요 행정기관 및 민간 기업 및 은행에서 발생한 인터넷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피해를 되새기려는 뜻도 담겨 있다. 예, 인터넷 분산 서비스 거부, Distribute Denial of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줄여서 DDoS네요. DDoS. 그러니까 DDoS니까 DDoS입니다. 디도스 하면 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벌써 이제 3년 전 일이 이제 됐는데 정말 저때 그 뭔가 그 컴퓨터가 그냥 엉망이 다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거를 그 이제 정보를 보호하고 그 디도스를 갖다 이제 뭐 감염이 되면 그걸 치유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하여튼 난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벌써 저때네요. 벌써 13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이런 디도스 공격 같은 것은 뭐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대규모 이제 이런 것들은 워낙 그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 개발이 이제 잘 돼 있죠. 그 뭐 이름난 그 이제 백신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백신 덕분에 이제 늘 이제 그 매일 컴퓨터 킬 때마다 그 이제 백신이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 그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자, 역사 법적 근거를 볼까요? 2009년 7월에 해커에서 감염됐던 좀비 PC 11만 대가 정보기관 시스템을 공격한 7.7 디도스 공격 사건이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이후 정부는 정보보호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에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을 했다. 네. 저는 난리 아닌 난리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 보호의 날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좀비 PC 11만 대라고 이제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그 영화 봤죠? 좀비 나오는 영화요. 아주 이제 좀비 행동을 보면 이상하죠. 그냥 비틀비틀 뭐 이렇게 이제 전염이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서 전염된 사람은 또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이제 뭐 매달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런 그 이제 영화인데 글쎄요 뭐 좀비 영화 많죠.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바로 맨날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인지 뭔지 하여튼 만화 영화로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영화라서 그렇지 그게 현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엄청 당혹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그런 그 존재가 아닌가 좀비가 참 좀비 참 뭐 아침 어디 방송에 보니까 코리안 좀비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좀비도 코리안 좀비는 아주 고약할 겁니다. 코리안 좀비가 이제 외국을 이제 외국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을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겠죠. 내부적인 코리안을 공격하는 그런 좀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비 피 11만 대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 좀비 PC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감염이 돼갖고 그 감염이 된 PC가 또 다른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관련 행사를 보겠습니다. 매년 7월 한 달간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보 보호 행사와 함께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보 보호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널리 알린다. 국제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 내에서
글로벌 보안 기업들이 보안 기술을 공유하고 사이버 안보 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예. 네, 사실 그 이제 최근에 일본의 이제 전 수상이죠. 아베 수상이 이제 그 괴한이 쏜 총탄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참 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뭐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있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뭐 사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수상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 아니 우리 뭐 일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베 수상은 그래도 지한파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그 한국을 그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위안부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일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어떤 그 이념적인 대결보다는 앞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이 그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안타깝다는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런 그 유명한 정치인이 암살을 당한다는 것은 보안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뭔가 그 아날로그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피지컬한 면이죠. 사실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난 그 이제 보안상의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그런 그 횡포, 그런 어떤 안전 우역,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 총탄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그 어떤 그 위험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상에서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사이버 안보 정책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 이러한 조치들에 의해서 뭔가 현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보안이 확실히 지켜지고 또 안보가 아주 튼튼한 그런 그 소사이어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성과 같이 유두절과 정보 보호의 날에 대해서 그 간략하지만 그 내역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유두절이라는 말이 우리 그 그래도 나이가 이제 있는 그런 세대는 좀 이제 들어보고 뭐 그런 말도 이렇게 인구에 회자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전통 문화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물론 이 문화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명맥을 이어가리라고는 보지만, 그렇게 뭐 전 국민이 이 추석이나 설 명절 지내듯이 그렇게 이제 유두절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워낙 그 현대 문명이 복잡하고 다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삶을 꾸려가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보호의 날, 뭐 백신 얘기를 이제 했었지만, 뭐 백신 하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생각이 나네요. 뭐 백신마저도 그 코로나 괴질에 걸려갖고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컴퓨터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이제 여러 종류가 나와 있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그 있었던 디도스 공격 같은 그런 그 이제 대규모 그다음에 심각한 그런 그 컴퓨터 어, 뭔가 그 바이러스 공격 같은 건 요즘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이제 해킹을 한다든가 해서 남의 정보를 빼돌리고 뭐 어찌됐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빼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보호의 날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7월 13일 유두절과 정보 보호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